화면 교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굴은 못 뵙지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메디에이지 김영민 인사입니다. 오늘은 질병 예측을 가지고 보험 상담하는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 잠깐 드릴 거고,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연구가 되었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DB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기고객을 상대로 활용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에이지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저희 회사 한 15년 된 회사고요. 아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저희 고객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면 건강 나이나 생체 나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서비스의 한 70%가 저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주로 고객사들은 이제 병원이나 검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면, 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 2천만 명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생성된 DB를 여러분께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솔루션들은 저희가 제1주자로 되어 있는 국제학술지 논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15년째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300여 곳 이상의 병원들과 각종 플랫폼사, 금융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기관하고 장기 연구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회사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교환은 공유드리긴 하겠지만 보시면 생체 나이, 또 질병 예측, 의료비 예측 등등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든 솔루션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로 나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 13편 정도의 학술지 논문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지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비스는 발전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되면 그 금융마이 데이터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 의료 계통도 이제 의료마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료마이 데이터에 어,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금 더 고퀄리티 서비스를 이제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KB손해보험 홈페이지나 KB손보의 그 원수사 설계사님들은 당연히 지금 질병 예측을 가지고 기고 계획을 상대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고 저희가 뭐 흥국화재 부가 서비스라든지 뭐 카디프 생명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 상품으로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맵이나 보답 같은 인슈테크 업체들도 다 저희 고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보험이나 플랫폼보다는 병원하고 일을 주로 많이 시작을 했고요. 전국에 한 300여 곳의 병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DB로 드리는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름,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검진받은 지역,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용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내장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드린 DB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지들입니다. 결과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생체 나이가 들어가 있고요. 주요 장기별 나이가 들어가 있고 노화 등수와 노화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병은 9종이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처럼 4대 성인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심장 질환 2개, 뇌혈관 질환, 뇌졸중 2개, 치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성인병과 5개의 진단비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요 보고서를 만들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만들 때는
보험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에 들어가는 진단 코드만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있는 질병 예측의 이름들과 진단 코드들, 결국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보험의 특약들과는 같은 진단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위험하게 나왔다고 하면 해당 진단 코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그 다음에 암은 성별 관련된 암을 포함해서 10종의 암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와 전체 생애 의료비,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이용 예측 모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요 내장표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 내장표는 여러분들이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드리는 PDF의 일부 발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체 나이, 질병 위험도 분석이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저희 보시면 10.8%, 6.9%라고 하는 발병률 통계가 보이시나요? 중간 정도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빨간불에 15.6%, 뭐 20.9% 써 있죠? 네. 요 숫자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체 나이 분석은 말 그대로 생체 나이를 분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나이 기반해서 본인의 나이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로 15세, 아래로 15세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나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나이는 아니고요. 검진 받으셨을 때 나이입니다. 근데 저희 DB는 사실은 검진 받고 나서 15일 안에 검사 결과를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의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나이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생체 나이가 위로 아래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는 5가지의 주요 장기별 나이가 있습니다. 비만 체형 나이, 심장 나이, 간 나이, 췌장 나이, 신장 나이가 있는데, 제가 이 5개의 주요 장기별 나이는 뒤에서 특약을 좀 여러분들이 추천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뒤에 다시 한번 서머리 장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종합 분석에 대한 커멘트가 있고, 노화 등수는 전체 100등 중에 몇 등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노화 속도는 1보다 숫자가 크면 혼자 세상을 빨리 사는 분들, 빨리 늙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0점대의 분들은 조금 노화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표에 보시면 이제 질병 위험도 분석이 있는데, 질병 위험도 분석에 있어서 여기는 숫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위험도,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0%를 기준으로 합니다. 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가면 발병 위험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이너스로 가면 해당 발병 위험도가 낮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암 위험도가 나와 있죠. 암 위험도도 마찬가지로 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면 위험한 해당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 마이너스로 가면 해당 암 발생 위험도가 낮은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의료비 예측 모델은 뒤에서 화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고객들이 보시는 웹뷰 화면인데, 웹뷰는 이렇게 단순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PDF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가 생성되는 과정을 그때는 아마 제가 관리자분들 미팅으로 기억을 해서 아마 DB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아마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그 검진 결과를 페이퍼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검진 결과를 핸드폰 모바일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모바일로 받으실 텐데, 그 병원의 검진 결과를 모바일로 보내주는 대행 서비스를 저희가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케팅 돈을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병원에서 보내는 알림톡에 저희 고객한테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병원에서 어떤 고객님께 검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날아갔을 때, 고객님이 맨 왼쪽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검진 결과 확인하기를 누르면 두 번째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내 건강검진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제 PDF라고 하는 법정 결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결과지 내용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AI 검진 분석 질병 예측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함께 놓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전체 약관 동의를 태웁니다. 전체 약관 동의에 저희가 이제 보험사에 제공한다, 지회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마케팅 동의 기간은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표에는 검진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 장표에는 고객에게 알림톡이 날아갑니다. 그 알림톡을 누르면 고객은 간단하게 그냥 모바일 화면만 보게 되어 있고 저렇게 분석을 확인을 누르시면 저희 DB에 고객의 그 PDF 결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내용들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검진을 받으신 날짜와 동의하신 날짜, 그리고 검진하신 병원의 지역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객님께서 실제로 본인 최근에 검진 데이터로 분석하신 질병 예측 보고서를 PDF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게 저희의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B를 공급해 드리는 날짜는 이제 2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20일, 1월 20일이죠. 1월 20일 오늘 고객님께서 모바일 검진 결과를 보시고 질병의 분석을 완료하시면 내일 21일 오전에 저희가 DB를 전체 그 제이어스 사업단 쪽으로 다 송부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업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기고객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DB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형태의 PDF가 나가게 됩니다. TA 먼저 좀 진행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고객은 분석 완료까지만 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전환 가는 부분들은 뭐 이제 전문가가 안내 갑니다. 간단한 내용만 되고 아직은 인지는 좀 덜 되어 있고 고객의 제일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한 달 돌려보니까 내가 동의를 하고 질병예측 서비스를 이용했어에 대한 인지율은 대략 한 85에서 9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질병예측 서비스를 분석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루 전날 분석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 바로 전화하시면 까먹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TA 스크립트 샘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땡땡땡 고객님 맞으시죠? 몇 월 며칠에, 왜냐하면 저희 DB에는 검진 날짜가 있으시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추가로 AI 질병인식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AI 질병인식 서비스는 20만 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이나 저희와 협약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으셔서 고객님께는 무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혀 없이 AI 질병인식 레포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AI 질병인식 서비스를 잠시 설명드리면 고객님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체 나이, 그리고 미래 10년 안에 발생이 예측되는 9대 질병과 10대 암 위험도, 그리고 의료비까지 예측한 모델로 고객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상세한 내용으로 약 한 3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서 리포트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메일은 아니고 그 모바일로 날아갔습니다. 앞전에 리포트를 모바일로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안내드렸지만 의학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미래 질병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행해드리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세 가지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전화 드릴 건데 모르는 번호가 오더라도 전화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완전히 1차 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TA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자신이 사실 저는 TA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미 완료하신 고객들 하루 전날 질병 예측을 본인 동의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보셨던 것처럼 미래 10년 후에 발생할 9대 질병과 10대 암을 예측해드리고 이 내용이 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릴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PDF 결과지는 고객님께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방금 진행하셨던 이런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바인딩해서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이제 여기 표지 화면이고요. 이제 고객님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님을 대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질병측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을 진행하는 메디에이지는 건강지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2016년부터 8년간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솔루션의 모든 내용들은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생체 나이 분석은 전반적인 건강과 노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화 등수는 동년배 100명 대비 동년 동성입니다. 동년 동성 100명 대비 검사자의 생체 나이 순위를 의미하고 노화 속도는 1보다 크면 동년배보다 노화 속도가 빠른 상태를 의미하고 당연히 이제 0점대면 노화 속도가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검사 보고서가 고객님의 진단의 확정이 아니고 고객님의 현재 건강상의 정보와 더불어 향후에 이런 질병과 암은 조금 더 열심히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향후에 이런 질병과 암을 예방하자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보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제 건강 담당자로서 오늘 고객님의 건강과 미래 질병을 확인하고 현재 보험이 건강에 맞게 적당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표 넘어가시면 종합분석장표가 나오는데 위에 이제 나이가 나오고요. 생체 나이, 노화 등수, 노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화법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친구분들에 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분석해보면 생체 나이는 45.5세로 실제 나이보다 3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화 등수도 100명 중에 75등, 노화 속도도 1.1배로 빠른 편입니다. 다만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면 다음 검진 때는 충분히 개선된 지표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질병 발생 위험도라고 해서 8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비만이 제일 위험하시고 뭐 고지혈, 심근경색이 그 다음으로 위험하고 뭐 고혈압, 화요선 심장질환이 뭐 세 번째 경고에 올라와 있네요. 사실 이 질병의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분은 대충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나는 어떤 특약을 추천해야겠다가 바로 딱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만하시고 고지혈이 위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대질환 계통으로 추천이 당연히 나가겠죠. 그래서 화법은 간단하게 적어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는 BMI가 높으시고 뭐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BMI가 높게 나오시고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높게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부분들은 고지혈증이 위험군에 들어가면 무조건 높게 나오게 저희 로직이 되어 있고 뒤에 가면 제가 그걸 서머리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높게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활하신다면 10년 내에 고지혈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대사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게 하고 결국 대사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뇌혈관, 심혈관 계통의 질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보험이나 보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뇌혈관, 심혈관 같은 이대질환 중심으로 특약을 증액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뼈대를 붙이셔서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표를 넘어가면 이런 장표가 나옵니다. 이제 암 장표가 나오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암 위험도가 나옵니다. 암은 왼쪽에 전체 10등급 중에 이제 8등급이 있고 오른쪽에 10종의 암이 있습니다.
암은 보시면 전체 10등급 중에 1등급이 건강하신 거고 8등급이 건강하지 않으신 10등급이 건강하지 않으신 건데 이분은 8등급이니까 건강이 썩 좋진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 옆에 발생률 높은 암, 그러니까 이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암을 보면 담낭암과 전립선암이 위험 수준에 가 있네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이제 어프로치 하시는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처럼 건강 관리하신다면 친구분들에 비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예측되었습니다. 이제 10등급 중에 8등급이니까요. 반드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합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분석해보면 암 발생 가능성은 8등급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죠. 간담체 관련된 암과 전립선 암이 위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들 중에 간담체 관련 진단 그리고 소액 유사암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사실 간담체는 예전에 요즘은 뭐 이렇게 고해감의 표현을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해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담체 암의 특성상 뭐 표적이나 로봇 수술 같은 신기술 기반으로 한 특약을 추가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한 암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또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의료비 예측 모델이 있는데 의료비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의료비 예측 모델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데이터를 연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비급여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죠. 왜냐하면 같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병원마다 수가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여 데이터 기반이긴 한데 40대 남성 기본적으로 1억 좀 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요거를 계산할 때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본인 부담금이 뭐 이렇게 경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적게 잡히시잖아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하면 충분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약간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의료비 예측 모델의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급여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천 이렇게 찍히는 이유는 저희가 의료비라고 포함된 부분에는 이제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장기 요양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높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 금액은 고객님께서 평생 질병, 치매 같은 장기 요양, 질병에 관련된 급여 항목에 관련된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실손을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뭐죠? 뭐 보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손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같은 이런 부분도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레포트를 보게 되면 그 맨 왼쪽에 맨 왼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생체 분석 아래 보시면 5개의 주요 장기별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장기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님의 페인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이 이제 DB를 받으시고 고객님의 PDF를 딱 확인하셨을 때 왼쪽에 있는 5개의 주요 장기별 나이 중에 이 부분들이 위험하면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건강검진 상황에서 안 좋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연히 비만 체형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검진 때 허리 둘러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BMI 지수가 기준을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땐 당연히 비만은 질병 코드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됩니다. 심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때 100% 혈압이 기준을 넘어갔거나 콜레스테롤이 기준을 넘어갔거나 BMI가 평균을 넘어갔거나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분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분명히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랑 콜레스테롤이 안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당연히 뭐 이대 질환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등등등이 포함되면 되겠죠. 물론 여기는 특약은 뭐 칸도 좁고 제가 대충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케이, 심장 나이가 안 좋아? 그러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비만 쪽이 안 좋겠네. 그러면 나는 이런 특약을 할 거야. 이렇게 세 칸이 이렇게 로직으로 연결되시면 됩니다. 간 나이로 더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DB를 받으셨을 때 간 나이가 위험하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기준을 넘어갔거나 간 수치가 나오는 거 아시죠? ALT 같은 간 수치가 기준을 넘어갔거나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저희 로직상 간 나이가 위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간 질환 가능성이 높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간이니까 당연히 암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 진단비, 만성간질환 진단비, 간경화 진단비 등등등등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체는 고액이 들어가는 진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 같은 그런 특약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간이 안 좋으면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는 100%안 좋게 나오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췌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혈당이 높게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췌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이면 이분은 공복 혈당이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110은 넘어가는 분들, 췌장 나이가 높게 나오시기 때문에 췌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분은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셔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뇨는 주로 이제 7대 합병증이라고 하는 신부전, 족부궤양, 관상동맥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나이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사부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틴이 높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변검사나 피검사에서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 신장에 관련된 암이라든지 지루장애라든지 이런 특약으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특약을 추천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혈관 질환 위험에 당연히 뇌혈관 질환 많이 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도 이 질병 예측, 장기별 나이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로지컬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케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 케이스를 짧게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 분들 케이스겠죠. 그래서 저희가 위아래 15세 예측하고 있는데 50세 분인데 위로 15세 나오셨네요. 건강이 진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DB를 만나시면 어떠세요? 대부분 주위에서 제가 이 교환으로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분을 DB로 만나면 땡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의지만 있고 인수만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들이라도 니즈는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주요 장기별 나이 중에 비만 체형 나이, 심장 나이, 간 나이, 췌장 나이가 높게 나오셨고 신장 나이도 위험하게 나오셨네요. 그래서 현재 매우 높게 나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석은 현재 결과를 볼 때 이제 비만이 위험하게 나왔으니까 비만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WHO하고 건보공단이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나이가 높게 나왔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예측을 할 수 있고 췌장 나이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를 보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되는 분들이고,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인수만 가능하다면 어떤 거라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허혈성 심장 이대 질환이라든지 사실 어떤 거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만날 케이스이긴 한데요. 한 3.3대 살짝 높으신 분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비만 체형 나이나 심장 나이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이시네요. 그다음에 간 나이는 약간 나쁘시고 췌장이나 신장은 좋게 나오셨네요.
보시면 당연히 비만 체형 나이가 높게 나오셨으니까 비만에 대한 위험도를 살짝 강조해 주시고요. 혈당 관리는 그래도 잘 되어 계시긴 하지만 심장 나이가 높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혈압이 높으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시네요. 비만 체형 나이랑 연계해 보면 반드시 비만 체형 나이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BMI가 안 좋고 뭐였죠?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심장 나이와 비만 나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분은 콜레스테롤과 비만, BMI 세 개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 간도 위험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세부장표 질병에서는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장 분석을 연결하시기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병자분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특약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DB를 받으셨는데 건강한 분이 들어올 수도 있죠. 건강한 분인데 그래서 이런 건강한 분이 들어오면 어떠세요? 그냥 DB 하나 버렸네, 뭐 에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44.2세 여성분인데 뭐 비만하지도 않으시고 심장 나이도 좋으시고 간 나이도 좋으세요. 그래서 중종 나이가 1.7세 적게 나오셨죠. 그래서 보시면 적게 나오셨네요. 건강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떤 DB를 받으셔서 어떤 결과지를 받으시더라도 어, 좋은 거, 파란 거, 이거는 그냥 칭찬하고 넘어가는 찍먹 한번 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돼?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그동안 엄청 잘하셨네라고 칭찬을 짧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하지만 다만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예상해 보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겠죠. 왜냐하면 췌장내가 높게 나왔으니까 혈당이 100% 높게 나온 분입니다. 혈당과 신사구체과 크레아틴 수치가 높게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당뇨 관련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의 7대 질환, 7대 합병증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사실은 보면 의지가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리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사실 뭐 젊은 여성분이고 난 건강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분 만나면 클로징 멘트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당뇨는 이런 분 만나서 거절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멘트 할 것 같거든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조부모님 중에 당뇨 환자가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뇨는 유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툭 던졌을 때 만약에 당뇨 질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 당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프로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가 이제 DB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끊고 질문 한번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고객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좋은 사례들이 나와서 그 부분 살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마이크 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푸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채팅창에 같습니다.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사님. 네. 오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한번 채팅창이 제가 잠시만요. 음, 질문이 한참 뒤로 가야 되네요. 네. 네. 1차 콜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1차 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DB 가격을 말씀드렸겠지만 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콜 같은 경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제 검진 결과 확인하시면서 AI 질병식 분석하셨죠? 이렇게 콜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타율은 어떤가요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뭐 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DB를 생산한 지 이제 첫 한 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타율을 말씀드릴 수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모 원수사랑 기고객을 상대로 제 어프로치를 진행했을 때는 청약률로 대략 한 9% 정도 나왔었습니다. 전화했을 때 반응은 저희가 콜센터에서 이제 퍼미션 콜을 좀 해보기 위해서 돌렸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인지율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 AI 전략치를 분석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차 콜, 그 다음에 만남을 위한 1차 콜은 이제 콜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진을 하셨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고 AI 질병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 AI 질병 예측 서비스에 관련된 보고서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역 선정은 저희가 광역권별로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콜 이후에 미팅 가능한 거는 아, 자, 아, 고객님들 자료는 PDF는 고객님들께 제공되진 않고요. 고객님들은 그냥 핸드폰 화면으로만 간단하게 보시는 것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께 바인딩에서 제공한다라는 콜이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콜 이후의 미팅은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들을 이슈로 삼아서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타사라고 하면 다른 GA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 DB를 생산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고요. 아마 제이어스 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쓰시는 것 같고, 독점에 대한 부분은 주문 주시는 양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일단 광고를 많이 한다고 들어오는 DB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검 인원, 저희가 검진을 하는 수검 인원에 따라서 생성되는 DB이기 때문에 양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으로 좀 쓰시길 원하시는 것 같고 수급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달에 최대한 한 2,000건에서 2,5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저희 말고 한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처럼 검진 결과 이후에 발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진 결과 볼 때 무지성 동의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설명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스스로 검진 결과를 모바일로 건강 검진 결과를 보는 과정에서
AI 질병인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마케팅 동의가 태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화로는 전화로 뭔가 설명이 나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어제 AI 질병인식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신청하신 부분에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보고서를 전달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시행한 병원은 기본 네, 건강검진 시행한 병원 명칭은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고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 PDF 파일은 받아보지 못하시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기본적인 전체 위험도만 발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만 PDF로 받아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1차 콜에서 고객님들이 AI 보고서, 네, 1차 콜에서 AI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고객이 스스로 동의하고 분석하시고 다음날 드리기 때문에 어제 AI 질병예측 보고서 분석하셨죠? 라고 했을 때, 거기 인지율은 저희가 외부 콜센터에서 돌려봤을 때 거의 매우 높게 나왔어요. 거의 85, 90%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 단박 거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저희가 그런 통계를 내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의 나이대는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DB 기준으로는 20대는 좀 적은 것 같고 30대부터 좀 많고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고 그 중에 남성이 40%, 여성이 60%쯤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TA 접수된 뭐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이건 뭐 어느 DB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뭐랄까 지금 전체 마케팅 동의를 1년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관리자들 미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매년 검진 받으시잖아요. 기업 검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어프로치 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질병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비의료행입니다. 진단의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의 확정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2천만 명 우리나라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할 때 기준은 국가검진입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기준으로 미래 질병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확정은 아니고, 지금의 건강검진 결과가 이런, 뭐 예를 들어 혈압, 혈당, 뭐 고지혈의 이런 분들은 미래에 어떤 질병이 몇 퍼센트였구나라는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병 예측 보고서는 진단의 확정은 아니고 미래 10년 10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불가나 부담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중 건강검진 받으신 분 중, 이 부분은, 이제 뭐 기고객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가망 고객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이어스랑 저희 간에, 지금은 DB만 진행을 하고 있고, 기고객이랑 가망 고객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사랑 다시 소통하고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주에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성질환 예측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여성질환 쪽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궁암, 그다음에 유방암, 어, 하나 뭐 있지? 여성암들이 좀 암 중에 여성암들이 포함되어 있고 남성은 남성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질환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검진 결과 진단 확정된 분들도 그 부분은 이제 뭐 보통은 검진을 받으셨을 때 검진 결과를 받으면 이 검진 결과 이후에 예를 들어 뭐 재검이 필요하다,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14일 안에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검진을 하고 저희처럼 모바일로 고객한테 검진 결과가 나가는 건 14일 이내에 나가야 됩니다. 결국 14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받아본 거죠. 어, 그 상태에서 14일 안에 뭔가의 재검이 일어나고 뭔가의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이 확정됐다고 하기에는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객님의 이번에 했던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이 확정되기는 좀 짧다. 2주면. 그리고, 물론 2주 위엔 좀 넘어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2주 안에 다 여러분들에게 DB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새로운 진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 부분은 사실은 TA에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보험사라고 표현하진 않고 저희가 이제 본사 대표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단체하고 건강검진 뭐 상담사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과정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그 상담사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고 담당 상담사입니다. 어제 진행하셨던 AI 재료영역 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담당 건강검진 상담사여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보험사 이미지를 많이 좀 희석이 될 것 같고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선수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는 전혀 하실 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진단을 확정하지 않고 질병 예측이기 때문에 고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3개월 기간이 걸려 가입 거절이 나오는 경우 아마 그냥 검진에서 가입 거절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건강검진 받으면 검진 결과는 2주 안에 날아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재검이 좀 있던 것 같죠. 3개월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거절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DB는 14일 정도 안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 조금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으로는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으로는 진단 확정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재검이라고 해서 재검 안내가 나가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데요라고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는 국가검진에서는 주로 피검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추가로 하는 뭐 내시경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만 정밀검사를 받고 조직검사를 진행해야 진단 확정이기 때문에 이 DB를 만나셔서 초반에 어프로치하는 과정에서는 진단의 확정은 없습니다. 직업은 걸러지진 않습니다. 직업은 걸러지진 않습니다. 네. 설계사 걸러지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양의 뭐 10%를 더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제 제이워스 사업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건강검진에서, 재검 안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어떤 동물 좋아해? 어, 3개월 안에 건강검진. 3개월 안에 건강검진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DB의 내용이 그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고 용적을 뗐으면 당연히 뭐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보고서 DB에서는 진단의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뭐 이제 용적을 뗀 케이스는 사실은 뭐 당연히 그 조직 검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고객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을 새롭게 처방 받는 경우에는 진단의 확정에 해당되니, 네. 어, 저희가 AS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DB 업체가 아니고 저희는 메디컬 회사이기 때문에 AS가 따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10%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어, 건강검진하고 저희가 이제 요 DB 말고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해봤, 건강검진하고 한 달 지나야 뭐 보험 심사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언더라이터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기관에서 네, 맞습니다. 국가검진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위험 같은 부분들은 워낙 많이 있고 위험은 뭐 진단의 확정을 받거나 약을 투약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진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제 막 그래도 고객들이 건강에 가장 관심 많을 때가 검진 시점 근처잖아요. 그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보험에 그나마 좀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제 고객의 리스크와 트리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주에 네 타주에도 계속 저희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내일도 제가 저기 타주 애들하고 DB 공급 계약에 대한 미팅을 하러 갑니다. 결과 전에 상담받은 거라 결과 진단의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인제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에서 뭔가 재검이 나가고 조직검 중대질환으로 재검이 나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질병인식 보고서에 나오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고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가장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건강을 주제로 고객이랑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그 고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3 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한달 뭐 요런 얘기들은 사실은 인제 뭐 보험사 내부에서는 제가 저희 DB를 쓰는 분들이 저희 DB하고 저희를 인제 사용권으로 쓰는 분들이 계신데 요 건강검진하고 한 달 이후에 보험 심사 이 얘기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요런 케이스는 뭐 드물지만 가능하긴 하겠죠. 1차 TA를 해서 만나서 고객이 "그래 뭐 보험에 니즈가 올라왔기 때문에 해볼 거야."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소견이 나올까 봐 쪼끔 우려되는 케이스는 뭐 저도 충분히 우려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빨리 좀 뭐 진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4일 이내에 드리는 거니까 어 뭐 뭔가 막 엄청난 것들이 결정되기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검진 시에 인제 신규 처방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음 뭐 검진 후에 신규 처방받으신 부분들은 이분은 이제 이 이후에 뭐 언제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이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제가 인제 알리루무를 위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지 먹진 않았으니까. 네. 이렇게 어쨌든 처방을 받으시면 그 이후로는 어려운데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시고 뭐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알리르무 사항을 정확하게 요즘에 어떻게 알리르무 사항이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뭐 당일날 같은 부분들은 네 가급적 빠르게 좀 고객이랑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 관련 문제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뭐 저희 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인수가 되는 DB다 안 되는 DB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음 저희 인제 DB 가격도 들으신 것처럼 진짜 뭐 저렴한 DB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이 가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 고객 어쨌든 간에 그 고객은 검진 이후에는 똑같은 건강 상태일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만나서 건강에 관심 많을 때 보험으로 유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도희님께서 올려드렸던 질문은 제가 최근에 뭐 알림사항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 저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재경 이사님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년, 5년은 아닐 거고 결국 3개월 이내에 요거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음, 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DB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질병이 없는 사람만 들어오는 DB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 발라내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질병 의심소견도 없는 분들만 드리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스는 저희가 신청하신 양의 10%를 더 드리는 것으로 제이어스 사업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의심 소견은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어떤 그분은 그 이후에 계속 질병의심 소견 유병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분은 그때부터 유병자로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그래도 지금이 의심 소견을 처음 알게 된 거고, 유병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경미할 때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소견사원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성인병 관련된 약제가 새로 투약된다, 이런 거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정된 DB 아니요. 한 번 배정된 DB는 타석에 대해 전혀 가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통으로 신청하신 금액을 통으로 해서 JSC 전달을 하고 사업단에서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사업단 본사랑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어쨌든 건강검진하고 용종 발견하고 그럴 때 용종 발견,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DB가 물론 저희 DB에 뭐 당연히 건강한 분들, 건강하지 않은 분들 다 섞여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깨끗한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아프신 분들 쪽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면 뭐 사실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 이후에 뭐 저희 DB가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질문 자체가 이게 고지 위주로 가는데 고지 궁금하신 건 맞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쨌든 간에 새로운 고지가 등장하더라도 고지해야 할 새로운 고지가 등장하더라도 가장 지금 상태는 최신 상태다. 네. 최신 상태다라고 하면 가장 경미한 건강 상태고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객이 가장 건강에 관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질문들이 더 많으시면 본사 통해서 저희도
본사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또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 강의 진행하게 되면 본사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딥하게 못 다룬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지점에서 모여 계시면 제가 지점 방문도 많이 하니까요. 말씀 주시면 제가 지점 방문해서 추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지 관련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검진해서 고지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100%뭐 고지 위반 건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이런 DB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을 한 이후에 DB가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그 해당 질문들 주셨던 거 내용 분석해가지고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